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글 사이트 킷을 이용해서 서치 콘솔과 애드센스 그리고 애널리틱스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것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서치 콘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웹사이트를 보다 구글에 잘 노출시킬 수 있게끔, 구글의 로봇이 우리 문서를 잘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하는 내용, 그리고 서치 콘솔에 있는 몇 가지 기능들, 핵심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물론 서치 콘솔을 활용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너무 심도 깊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초보자 입장에서, 초보자분들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서치 콘솔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서치 콘솔이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쓰잖아요. 블로그에 글을 쓰면 이 글을 구글은 내 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새 글을 썼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해요. 물론 로봇이랑 상시 통신을 하고 로봇이 너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야 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컨텐츠를 작성하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구글 로봇이 그 문서를 가져가고 서버에 잘 인덱싱을 해 놓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글이 우리의 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마냥 로봇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느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서치 콘솔입니다. 제 영상 댓글에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아나키님 영상을 보고 워드프레스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방문자가 0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아직 이 서치 콘솔 등록이 완벽하게 안 됐고 구글이 여전히 내 문서를 가져가지 않은 상황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서치 콘솔을 이용해서 구글 로봇이 내 문서를 가져가게끔, 자, 나 새 글을 여기 올렸습니다 라고 일종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내용은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빠르게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서 서치 콘솔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서치 콘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치 콘솔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초반에 워드프레스 사이트 킷을 통해서 연결한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작성한 문서를 구글에 보내보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세팅은 이쪽에 보이시는 이 사이트 맵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사이트 맵을 눌러보시면, 저는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 이 사이트 맵을 등록을 하게 되면 옆에 이런 식으로 발견된 페이지 상태 성공해서 이 사이트 맵을 통해 몇 개의 페이지가 발견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세팅을 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사이트 맵.xml 보이시죠? 이걸 등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RSS라고 하는 녀석을 등록을 해주실 겁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이 사이트 맵 누르면 맨 상단에 새 사이트 맵 추가라고 나와요. 여기 내 도메인 뒤에 그냥 이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사이트 맵이라는 거는 대체 뭐냐? 대체 사이트 맵이라는 게 뭐길래 등록을 하느냐? 우리 웹사이트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또 페이지가 나오고요. 게시글을 눌러도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오죠. 이 여러 페이지들의 존재들을 이제 맵이잖아요. 잘 수집할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맵을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서치 콘솔에서 내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는 말 그대로 인식시켜주는 거지, 이게 인식이 됐다고 해서 모든 문서가 다 구글에 반영이 되거나 구글 로봇이 다 모든 문서를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사이트 맵은 그저 구글 로봇이 우리 웹사이트에 도착했을 때, 자, 난 이런 페이지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돌아다니면서 가져가 라고 일종의 지도를 안내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사이트 맵만 등록하면 노출됩니까? 아니에요. 사이트 맵은 말 그대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지, 사이트 맵 자체가 어떤 기능이 있어서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거나 구글이 잘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이트 맵을 등록해 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구글 로봇이 얘는 내가 문서를 잘 수집하고 인덱싱할 수 있게 사이트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갖춰놨네, 이걸 검증시켜주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등록을 가급적 해주라,
이걸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이트 맵을 보시면 근데 저는 여러 가지의 사이트 맵들이 제출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사이트 맵 주소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거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JPEG을 설치하셨을 거예요. 이 JPEG에 보시면 설정 좌측, 이 모니터를 기준으로 좌측에 설정을 눌러보시게 됩니다. JPEG에. 그럼 여기 트래픽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트래픽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제 SEO 설정은 요스트 SEO가 관리하니까 요거는 이제 권한을 요스트한테 줄게 이런 내용들이고,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은 자, 사이트 맵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JPEG이 사이트 맵 주소를 제공합니다.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이트 맵은 구글 또는 빙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웹사이트를 인덱싱하는 데 사용하는 파일이라고 해요. 이 사이트 맵은 검색 결과에서 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방금 설명해서 제가 사이트 맵을 제출했다고 해서 인덱싱이 잘 되거나 검색 순위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렸지만, JPEG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사이트 맵을 제출하는 사이트와 하지 않는 사이트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이트 맵이 어떤 만병통치약 막 이런 건 아니다. 그냥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실상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JPEG이 인덱싱을 위해 사이트 맵을 모든 검색 엔진으로 자동으로 보내고 있다고 해요. 즉, 우리는 사이트 맵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JPEG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서를 자동으로 JPEG이 검색 엔진 쪽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굳이 이걸 해줘야 되느냐? 굳이 이걸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서치 콘솔에 바로 다이렉트로 등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JPEG을 거쳐서 신호가 가는 것보다 구글 서치 콘솔에 바로 신호를 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만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복사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맵을 우리가 접속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JPEG이 만들어 놓은 하위 사이트 맵들이 보입니다. 이미지 포스팅.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제 문서들이 쫙 요약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26개밖에 없어요. 저는 실제로 페이지나 문서 수가 조금 더 많은데 얘는 26개를 일단 생성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JPEG에 있는 이 사이트 맵과 밑에 뉴스 대시 사이트 맵 요걸 복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 주시는 거죠. 이걸로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은 한번 눌러볼게요. 사이트 맵 제출 중이라고 해서 이미 저는 이제 등록을 해놨지만 다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럼 발견된 페이지 147개 하고 성공 이렇게 뜰 겁니다. 만약에 JPEG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으면 아마 성공이라고 뜨지 않겠죠. 그죠? 왜냐면 이건 JPEG이 제공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밑에 뉴스 대시 사이트 맵이라는 사이트 맵도 제가 미리 제출을 해놨고요.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의 정체는 뭡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이트 맵을 제공하는 건 JPEG만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요스트 SEO 쓰시잖아요. 이거 랭크 매스에서도 그 지원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제 랭크 매스를 써보질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스트 SEO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셔서 세팅스에 가보시게 되면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이 나옵니다. 쭉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XML 여기 지도를 들고 있는 해적 선장님이 있죠. 네, 이게 이제 그 사이트 맵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XML 사이트 맵 해가지고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활성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View the XML 사이트 맵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사이트 맵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각각 개별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아나키님은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등록했나요? 사실상 이 JPEG이 제공하는 이 사이트맵 색인 이것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혹시 몰라서 전송이 안 된 사이트맵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로봇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다 긁어가니까 아무래도 꼼꼼히 빠지지 않게 등록을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트 맵은 2000개까지인가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2000개 정도까지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다익선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스트랑 제팩이 제공하는 사이트 맵 정도는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뜨신다면 제 카페에, 이거 제 댓글에 문의하지 마시고 카페에 오셔서 실패된 사유 이거 눌러보시면 사이트맵 처리 완료 혹은 실패라면 여기에 실패 사유가 나옵니다. 요걸 캡처해서 제 카페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봐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요스트 SEO나 제팩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트맵이 잘 등록이 됐다면 들어가 보셨을 때 페이지 색인 생성 보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인이 생성된 애들, 색인이 생성되지 않은 애들 이렇게 노출이 돼요. 즉 사이트맵만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문서가 다 색인되는 건 아니다. 색인이 되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색인이 생성되지 않은 이유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크롤링됨, 현재 색인 생성되지 않음. 이게 뭐냐면은 로봇이 정상적으로 잘 가져는 갔어요. 근데 서버에 색인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견됨. 이 발견됨 현재 색인 생성되지 않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이트 맵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 문서가 있는지는 알았어. 근데 아직 로봇이 안 온 거예요. 로봇이 가지러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발견됨 색인 생성되지 않음 여기에 그냥 수정 결과 확인만 눌러주시면 얘가 이걸 일정 시간 보통 2, 3일이 걸리기도 하고 길게는 2, 3주가 걸리기도 해요. 이거는 좀 다릅니다. 뭐 얼마나 걸린다 말씀드릴 순 없고 이렇게 유효성 검사 시작됨이라고 되면 시작된 날짜가 나오고 이 가져가지 않은 페이지들을 순차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와다닥 하고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문서들을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렇게 쉬우면 또 이제 재미가 없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것 뭐냐면은 수동으로 뭔가 인덱싱과 크롤링을 요청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이 URL 검사 보이시죠? 이 URL 검사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쭉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던 URL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저는 이 메인 페이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URL 검사를 통해서 그냥 내 대표 도메인을 딱 등록을 해놓으면 URL이 구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오류는 없고요. 감지된 페이지 없고요. 이게 제 영상을 보시고 처음부터 쭉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은 제 영상에 없는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셨거나 혹은 제 영상과 다른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 돼요라고 하시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랑 뭐가 다른지를 비교해 봐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색인이 안 된 문서들이 분명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색인 생성 요청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색인을 생성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쭉 이제 돌면서 검사를 합니다. URL 검사를. 자, 이렇게 요청 제출 중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색인이 요청되었어요. 크롤링 대기열에 추가되었습니다. 페이지를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대기열의 위치나 우선순위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놓고 역시나 2, 3일 혹은 뭐 길면 2, 3주 정도가 지나면 등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URL 테스트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한 번 더 URL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요를 눌러보게 되면 자 이렇게 수많은 페이지들이 생성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색인이 생성된 페이지는 32개지만 색인이 생성되지 않은 페이지가 103개나 돼요. 그럼 여기에 이 103개를 색인이 되도록 해야 이 색인된 페이지들이 구글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동으로 색인을 요청할 겁니다.
좌측 메뉴로 돌아와서 페이지를 다시 눌러보시게 되면 색인이 생성되지 않은 페이지와 색인이 생성된 페이지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처음에는 제가 등록하자마자 아무것도 생성이 되지 않았어요. 서치 콘솔에 연동하고 나서. 그리고 사실 바로 서치 콘솔 연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찍느라고 꽤 긴 텀이 있었죠. 처음에 사이트맵 제출하고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처음에 사이트맵 제출하고 색인된 문서의 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트맵을 등록을 하고 나서 쫙 하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색인이 생성된 페이지의 수는 적어요. 그래서 요거를 수동으로 등록을 해줄 겁니다. 보시면 색인이 생성되지 않은 이유 리다이렉션이 포함된 이미지, 이게 뭐냐면은 없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리다이렉션이 생성된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냅두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만약에 페이지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그 사이트 점검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팩을 사용하고 있다, 요스트 SEO를 쓰고 있다, 그럼 이게 많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 요런 페이지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 제가 없앴거든요. 페이지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이제 샘플링 한다고 저희 그 라이브 때 임의로 생성한 페이지들이에요. 전부 다. 임의로 만든 페이지들이었고,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페이지를 지웠는데 얘가 이 페이지 크롤링을 해가버린 거죠. 이 페이지를.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메인으로 리다이렉트 시켜버리죠. 그래서 얘는 색인을 안 한 거예요. 얘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적절한 표준 태그가 포함된 대체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뜨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유효성 검사하기가 나올 거예요. 아까 리다이렉션 포함된 이미지 여기 수정 결과 확인 이 버튼 있죠? 이게 동일하게 여기에도 나올 겁니다. 여기도 그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7월 20일 날 유효성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6일이 지나고, 오늘 날짜로 7월 26일이니까 6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처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되고, 자, 노 인덱스에 대해 제외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를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저는 이런 건 냅둬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스트 SEO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요스트 SEO를 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냥은 냅둬도 상관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노인덱스에 대해 제외된 페이지가 막 100개가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다음, 발견됨 하지만 현재 색인이 생성되지 않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맵을 제출하면서 구글이 발견을 했어요. 하지만 문서를 아직 가지러 로봇이 안 온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유효성 검사를 신청을 해 주시는 것으로써 바로 색인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24일 날 제가 신청을 했고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크롤링 됨 현재 색인되지 않음, 이거는 구글이 로봇이 가져갔는데 색인을 안 한 건이에요. 여기는 이제 통과가 됐죠. 없어요. 이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유들을 보시고 해결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 발견은 했지만 구글 로봇이 안 온 거, 이거는 우리가 구글한테 야 이거 빨리 가져가, 로봇 좀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최종 크롤링을 안 해간 문서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를 아까 100개가 넘었으니까 100개 하다 보면은, 자, 이런 식의 것들은 호흡기 질환이 카테고리잖아요. 카테고리 이런 것도 다 카테고리들이거든요. 태그거든요. 이 태그도 수집하지 않게 요스트 SEO나 제팩에서 막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막 신경을 쓰실 필요도 없어요.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서, 내가 쓴 글 이동해 보면은 난 이렇게 열심히 글을 썼단 말이에요. 소팔 메토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뭐 어필리에이트 링크도 박아가지고 일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해놨는데 구글이 안 가져갔어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옆에 이걸 누르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걸 복사를 해서 아까 URL 검사로 돌아가요. 그래서 URL 검사해서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딱 치시게 되면은 구글에서 이런 식으로 야, 이 URL 내가 검사했는데 등록돼 있지 않네. 색인 요청할래?
색인 생성 요청 누르시게 되면은 얘가 색인을 할 수 있을 만한 문서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테스트해서 문서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얘가 보통 빠르면 수시간, 느리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색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동으로 URL 검사를 해서 색인 요청을 하는 작업들을 자주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색인 요청이 됐죠? 요걸 자주 해주시면 좋긴 한데요. 그렇다고 모든 글을 다 쓸 때마다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본인 자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예를 들어 내가 글을 뭐 2개 썼다, 1개 썼다, 3개 썼다 그러면 2, 3일에 한 번씩 몰아가지고 이렇게 업로드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주시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문서들이 구글에 점점 색인이 되고요. 이렇게 구글에 색인된 문서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구글 검색 결과에 내 문서가 노출되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검색도 잘 되게 되죠. 그럼 구글이 내 문서를 잘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이걸 어떻게 하냐 면 구글 검색창에 가셔서요. 자, 사이트 콜론 하고 내 워드프레스의 도메인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현재 구글에 색인되어 있는 내 모든 문서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여기 안 보이는 문서들은 전부 다 서치 콘솔 가셔가지고 URL 검사하셔서 색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순위를 끌어올리는 일은 이제 완전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급반?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부분들이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서치 콘솔에서 보통 이제 개요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옵니다. 웹 검색 결과 클릭 수가 이렇게 매일매일 몇 클릭씩 나오는지가 보이고요. 전체 보고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신규 들어가서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다음이 포함된 검색어 제외 키워드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하고 평균 몇 위에 노출되느냐 9.4위 정도에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물음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평균적인 순위입니다. 여기에는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었을 때 가장 높은 순위가 사용됩니다. 개별 페이지의 순위는 차트 아래에 있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보통 9.4위 정도에 노출이 된다. 즉 1페이지 안에는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CTR은 이 노출된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클릭을 하느냐.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높죠.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이걸로 들어오시죠. 이제 요로결석 비타민C 이걸로도 이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얘는 제가 테스트한다고 서치 콘솔도 끊고 그리고 URL 그 고유 주소도 변경하면서 날라갔어요. 노출되던 애가. 노출돼서 21위까지 밀려났는데 얘도 이제 다시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로결석 비타민, 뭐 사랑니 발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키워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요런 키워드로 많이 들어오네. 그럼 여기에 세부 키워드 더 확장해 봐야지. 이런 키워드가 반응이 좋았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 부분 가보시게 되면은 이 설정에 크롤링 통계 요게 이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요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90일 동안 크롤링 요청을 제가 554개를 날린 거예요. 지난 90일이 아니죠. 불과 한 일주일? 이렇게 크롤링을 제발 해가달라고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열어보면은 총 크롤링 요청 횟수는 554회, 그리고 평균 응답 시간은 뭐 3.34천 밀리초, 다운로드 크기는 뭐 이렇대요. 그래서 처음에 쭉 가져갔다가 뭐 덜 가져갔다가 조금 또 가져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안 가져가는데 이건 이제 글을 안 쓰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난주에 호스트 문제가 있었음, 액세스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버 연결. 이게 뭐냐면 이제 디도스 공격 당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오늘은 서치 콘솔 기능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블로그 컨텐츠를 썼을 때 구글에 검색해도 내 글이 노출이 되지 않는다, 혹은 로봇이 방문하지 않는다, 혹은 색인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서치 콘솔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URL 검사를 해서 색인 요청을 보내는 부분, 그리고 사이트맵을 등록해서 구글 봇이 조금 더 내 문서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초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현 단계에선 없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이나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자료를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진도 나가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보시고 따라 하시다가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안 돼요라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처 방법은 제일 먼저는 사실 구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구글 검색을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제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 카페 주소와 단톡 주소가 있어요. 가벼운 질문은 단톡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이게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구글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온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플러그인 주소나 오류에 대한 화면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하셔서 제 카페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리시면은 뭐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카페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저희 팀이나 다른 분들이 답변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제 댓글에다가 이렇게 안 돼요라고 다시면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에 질문을 하셔도 뭐 최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은 해보겠지만 저도 이제 본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맨날 모니터링 하면서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 남겨주시거나 단톡에 남겨주시기를 요청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버 아나키였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워드프레스 애드센스 수익이 나날이 증가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좋은 내용들로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